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색 실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어거스틴 오브 히포, 어거스티누스의 정치 철학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니까 If justice be taken away, 만약 우리가 정의를 탈취당한다면, 정의가 무너지면, 정의가 어디론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빼앗긴다면의 뜻이죠. 즉 정의가 무너지면 what a government, 그 남아있는 그 정권, 정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강도 떼거리, 이 강도 떼거리를 제외하고 그 위에 무엇이 되겠는가. 어떤 나라를 다스릴 때 거기에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남아있는 정권은 도둑놈 새끼들, 강도 떼거리들, 이런 것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의 다 잘 아실 거예요. 정의, 이거는 공정, 공평 이런 개념도 들어있고 이 안에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도 녹아 있습니다. 뭐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그런 배분적 정의서부터 여러 가지 비례적 평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저스티스라는 개념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정치, 법과 연관돼서 법의 최고 이념이죠. 법이 되려면 당연히 정의, 이 이념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 이런 걸 지녀야 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의를 잃어버린 정권은 도둑놈 집단에 똑같다는 겁니다. 이 정의를 갖다가 이 검찰 마피아, 그 폭력 집단이 정의를 탈취해간 상태에서 2023년에 대한민국 정권은 바로 이 도둑놈 새끼들, 커다란 도적 집단, 이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강도가 있죠. 이 강도들이 부패 언론과 그 다음에 토건 세력, 그런 자본 세력, 이런 것과 검찰 마피아, 그리고 이러한 애들이 결탁을 해서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련 애들이 죄를 지으면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검찰이 있기 때문에 유검무죄가 되고요. 검찰을 알지 못하거나 검찰과 친하지 않으면 뭐든지 없는 죄도 죄로 둔갑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무검유죄. 옛날에는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적용이 되고요. 근데 그보다도 오늘날 더한 현실은 바로 이 검찰, 정치검찰, 검찰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정치검찰, 그런 쿠데타, 마피아, 이 폭력 집단이 대한민국을 지금 거덜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 정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정부는 도적 집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강도 집단. 이걸 한 17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In context, 정치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ideology, 이데올로기적인 측면, 이념적인 측면에서 이건 일단 Christianity, 기독교 교리와 연관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 신법 그리고 실정법 이런 것의 문제,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교회 권력과 그 현실의 그런 정부 권력 사이의 대립 갈등,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나겠죠. Christianity focus,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사항은 just government,
정당한 정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정의에 입각한 정당한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정당한 정부, 정당한 정부, 정의로운 정부. Before, 예전에 4th century BC, 기원전 4세기 무렵에 in the Republic and Laws, Republic, Plato stresses the importance of justice in an ideal state. 자, 공화국과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플라톤이 역점을 두어 설명합니다. Justice,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ideal state, 이상국가에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상국가, 모범적인 국가, 바람직한 국가가 성립되려면 거기에서는 정의가 살아있어야 된다.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갖다가 플라톤이 강조했다는 겁니다. Republic and Laws 라고 하는 저서에서. 그리고 1st century BCE, 기원전 1세기 무렵에 Cicero opposes the overthrow of the Roman Republic and its replacement with an emperor. 키케로가 반대를 합니다. 로마 공화국이 전복되는 것을, 그리고 그 로마 공화국이 대체된 형태, 황제가 있는, 황제를 가진 시스템으로 이 대체된 그러한 형태, 그 공화국이 몰락되고 황제 제도, 재정, 공화국의 몰락과 공화국의 전복과 재정 수립, 이걸 갖다가 이 키케로가 반대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키케로는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뭐 황제까지는 아니고 손바닥에 왕자를 쓴 시대착오적인 인물이 검찰 쿠데타를 거쳐서 캐비넷에 있는 비밀 서류들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올가맨 채 정권을 거머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용산 총독부에 의한 새로운 식민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검찰 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은 306 CE, 기원 후 306년, 이때 이 C이라고 하는 건 common era를 말하는 겁니다. 콘스탄틴 the first, 콘스탄틴 1세가 becomes the first Christian emperor of the Roman Empire.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제 첫 번째 기독교 황제가 됩니다. 최초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죠. 콘스탄틴,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종교에 근거한 최초의 기독교적인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통치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교리에 따른 통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after, 그 이후에 13th century,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uses Augustine's argument to define just war.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주장들, 이 논증들을 활용하여 정당한 전쟁을 갖다가 define, 확정, 규명합니다. 정당한 전쟁, 전쟁에도 부당한 전쟁이 있고 정당한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세기 때는 이반 칼둔 says, 이반 칼둔이 말하길 government's role is to prevent injustice. 정부의 역할은 불의, injustice, 불의를 막는 것, 불의를 타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만약 불의를 방치한다면 그거는 도적 집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 이 현재 이 정권이 도적 집단과 뭐가 다릅니까? 자, 죄진 놈은 수사 안 하고 기소 안 하고 기소권을 남용하고 수사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봐주고, 그리고 죄 없는 야당의 당수를 갖다가 청렴결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들과 야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숙적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탄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국가의 비전은
정말 암울할 따름입니다. 민주 시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정부의 역할은 바로 이 불의를 타파하고 불의를 예방하는 것인데 오히려 불의를 조장하고 있죠. 그렇죠? 휴대폰 비번 안 푸른 애가 지금 법무장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썩어빠진 이러한 정치 현실 속에서 과연 민주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Circa 1600, 대략 1600년 무렵에 프란시스코 수아레즈 and the School of Salamanca, 살라만카 학파와 프란시스 수아레즈가 A Philosophy of Natural Law, 드디어 자연법에 관한 철학,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족시킵니다. 이거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 자연법 사상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연법 사상. 자연법, 여러분 자연법 하라는데 이거 옛날에 뭐 대학교 다닐 때 책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Natural Law라고 하기도 하고 The Law of Nature라고도 하죠. 라틴어로는 Lex Naturali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사회 집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그 원초적인 상태에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런 형성 구조에서 유래된 그러한 법률을 말하죠. 근데 이 법률은 나쁘고 사악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유효하고 보편적이고 그러한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불변의 인간 본성에 기초를 둔 도덕적인 법 원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 타당성과 보편적인 윤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실정법과 좀 대조적인 그런 측면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실정법 자체가 문제가 될 때 자연법을 들이밀고서 실정법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정하는 원리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자연법과 실정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법 사상 내용 보면은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자연의 원리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정법에서 입법자들이 자기네들의 이해득실과 연관해서 악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악법, 자의적인 법률 이러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것이 정의를 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자연법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에 대한 객관적 도덕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정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테두리 역할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법과 실정법이 부딪힐 때는 자연법이 상위 법규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법 사상은 각 나라의 헌법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의 구체적인 자연법이 뭐가 자연법이냐 그럼 이게 자연 법칙을 말하는 건 아니고 자연법의 제일 원리는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을 피하라 이런 겁니다. 선행을 강조하고 악을 피하는 것. 뭐 옛날에 뭐 팔조복금, 세수고개, 뭐 향약 이런 데도 다 이러한 자연법 원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어라. 그런 배분적 정의 그리고 타인에게 부정을 행하지 말라.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런 황금률 이런 것도 다 자연법과 연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민법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계약을 지켜라. 뭐 신의 성실의 원칙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는 형법적 원리로 이렇게 귀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연법에 존재하는 정의로운 감각 이런 거를 저해하는 사회적 조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지금 2023년 대한민국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치 검찰이 쿠데타를 이겨서 정권을 장악했죠. 부패 언론이 판을 치고 있죠. 투기 자본이
그런 것들과 연관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좀먹고 있죠. 이 정치 자영업자들까지 그들과 같이 결탁을 해서 대한민국의 이 정부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개, 돼지들 취급을 당하면서도 쇠뇌당한 이 계층들은 오히려 거꾸로 극우 세력으로 변해서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번지수가 어디로 가 있는지 우리는 역시 고민을 비판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존의 어떤 부패 권력과 대항해서 투쟁할 때 자연법 원리를 우리는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국가가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 개인은 자연법을 근거로 해서 그런 부당한 그러한 어떤 국가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도 있죠. 결국 이렇게 탄압받는 사람들은 자연법 논거 아니면 헌법에 있는 그러한 법조문을 논거로 해서 이렇게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러한 자연법 원리를 갖다가 뉴 프로세스라고 하는 적법 절차 원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금 세계적인 어떤 인권 선언 이런 속에도 자연법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천부인권이니 자연권이니 이런 거에 자연법 사상이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 내추럴로 이제 다 생각이 나시죠? 제가 아주 법학 개론적인 우스꽝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In 380 CE 서기 380년 무렵 Christianity was effectively adopted as the official religion of the Roman Empire. 이 기독교는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아니면 사실상 effectively는 그런 뜻이 있어요. 즉 practically, virtually 이런 뜻과 아니면 efficiently, effectually 이런 뜻이 있어요. 문맥에 맞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효과적으로 이렇게도 좋고 사실적으로 사실상 이렇게도 다 해석이 되죠. 즉 여기서 서기 380년 무렵에 기독교는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국교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권력과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그 교회의 그러한 스테이트, 국가 이 정부와의 관계는 become a disputed issue, 논쟁적인 문제가 되어갔습니다. One of the first political philosophers to address this question,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다룬 최초의 정치 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 교회 권력, 교권 세력과 그러한 정부 세력 간의 알력, 갈등, 다툼 이거를 다룬 그 최초의 인물이 어거스틴 오브 히포 출신의 아구스티누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a scholar and teacher, 이 사람은 학자이자 선생님이었습니다. Who became, 그리고 그 사람은 became a convert, 이 개종자 아시죠? 종교를 갖다가 이렇게 바꾼 사람 말하는 겁니다. 종교 전향자가 되었습니다. Christianity, 기독교로의 종교 전향자가 되었습니다. In his attempt to integrate classical philosophy into religion, 그는 이런 고전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하 이런 고전 철학을 이 기독교라는 종교 속으로 이렇게 integrate, 통합시키려는 시도 속에서 이 어거스틴은 was greatly influenced,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by the study of Plato, 플라톤 연구, 플라톤에 관한 연구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플라톤 연구는 또한 formed the basis for his political thinking, 그의 정치적 사유에 대한 그러한 근본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을 연구하면서 정치학적인 마인드를 키워갔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As Roman citizen,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어거스틴은 believed in the tradition of state bound by the rule of law. 그는 법률, 법이 지배하는 것. 이건 이 오브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브가 다 아시겠지만 이게 by도 아니고 through도 아니고 with도 아니죠. 법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의미상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지배하는 것, 사람이 지배하는 것,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갑론을박하고 공식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포된 그 법률에 의해서 지배를 하는 겁니다. 이 법이 지배하는 것, 이걸 우리가 법치라고 그러죠.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 뭐 좀 유식한 말로 노모크러시라고 하면 로모크러시, 법치주의 정치, 법치 정치라고 하는 건데 민주정치는 디마크러시라고 하죠. 라틴어로 법 규범을 노모라고 그래요. 노모스, 노마크러시, 노모크러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법치주의는 사람이나 폭력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국가 원리, 즉 이거는 헌법 원리, 이 법치주의는 자연법 원리랑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치주의가 가능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애매모호하게 코걸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구형된, 예를 들면 형법상의 어떤 죄형 법정주의 같은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난폭한 제멋대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민들을 탄압하는 이러한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바로 통제함으로써 즉 국가가 법률을 빙자한 그러한 법 기술자들을 동원한 그런 그 검찰 마피아들, 얘네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멋대로 남용하고 오용하고 자행함으로써 그와 같은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포인트로 삼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법치주의인가? 여러분 법치주의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법치주의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제 사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은 현재 법치주의가 아닌 법 기술자들의 그러한 농간에 의한 그러한 합법성을 가장한 건폭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따져봤어요. 뉴스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외 기사들, 그리고 제가 스스로 또 여러 가지 추론한 것. 그러니까 이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제멋대로 위한 그런 지배가 아니라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지배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법규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낸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공정한 사회 협동체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죠. 법치주의의 목적이.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공정합니까? 검찰 끈앞풀들을 알면 무죄가 되고 검찰 끈앞풀들을 모르면 유죄가 될 수 있는 이런 형국이 과연 정당한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법의 지배, 법이 지배하는 것, 그래서 법치국가, 뭐 독일말로 Rechtsstaat라고 하는 것, 이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 이것과 거리가 멀다는 거죠. 2023년 대한민국 상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법 기술자들에 의한 인치다. 인간에 의한 폭력적 지배라는 겁니다. 거의 독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손바닥에 왕자 쓴 애가 제멋대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죠. 힘겹게 쌓아온 그런 민주 정치 문화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 일당들이. 그러니까 검찰 마피아 쿠데타에 의한 폭정 상태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용산 총독부, 뉴라이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밀턴 프리드만, 하이에크 이러한 30-40년 전 캐캐묵은 그러한 경제 이론가를 추종하는 극우 이념, 이거에 따른 식민 통치, 이것에 다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법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법치에 의해서 bound, 이렇게 제약을 받는 그러한 국가의 전통, 이런 거를 그는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성각자였죠. 이걸 1700년 전에, 약 17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법치. 그래서 황제도 제멋대로 못하게, 황제도 법 아래 있게끔, 이렇게요. 그러나 as a scholar, 학자로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동의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에 동의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견. The goal of the state was to enable its people to lead the good and virtuous life. 즉 여기 국가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도시국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도시국가의 목적은 바로 이 시민들이, 그 폴리스의 시민들이 good, 선량하고 선하고 덕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 이게 국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국가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어서 나만 잘 처먹고 잘 살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good, 선하고 나도 기분 좋고 너도 기분 좋고 더불어 같이 선량한, 선한 거, 그리고 virtuous, 덕이 있는, 덕을 행하고, 여기 virtuous는 그 폴리스 시대 때 이 virtuous는 오늘날의 뭐 겸허, 검소, 순우, 이러한 큰 덕자의 그런 덕스러운 개념이 아니라 이 virtuous는 비르투스, 이런 것과 연관된, 그러니까 자아실현을 다하는, 자아실현을 올곧게 해내서 개인적 자아실현을 넘어 사회적 자아실현을 통해서 완전히 날개를 쭉 펴고 비행하는, 사는가 싶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 이게 국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국가의 목적. 이와 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for Christian, this meant living by the divine laws. 근데 기독교인에게는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와 같은 선하고 덕스러운 그러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이 삶은 바로 divine laws, 신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신이 정해놓은 이른바 성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인에게는 이런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신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법은 prescribed by the church, 교회에 의해서 규정된, 교회에 의해서 당시, 여기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런 프로테스탄 개신교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만 캐톨릭, 카톨릭 그걸 말하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규정된 이러한 신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 즉 성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 교회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렇게 교권 중심의 사고방식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Augustine believed, 아우구스틴은 비록 기독교였지만 이렇게 믿었습니다. In practice, 실질적으로 사실상 few men lived according to divine laws. 이와 같은 신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게 사실상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the vast majority lived in a state of sin. 그리고 대다수의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sin, 이러한 종교적인 죄악이 존재하는 그런 현실 국가에서 살아간다. 이게 현실 상태라는 겁니다. 현실 상태. 이런 현실 상태를 감안해서 그래서 he distinguished between two kingdoms. 그는 두 개의 왕국 사이에서 구분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시비타스 데이, 하나는 시비타스 데이. 이 시비타스 데이, 시비타스. 자, 여기 이 데이라고 하는 거는 디어티에서 나온 단어죠. 그리고 시비타스는 원래 이제 그 라틴어를 읽으면은 키비타스라고 있습니다만, 시비타스 데이 이러한 게 하나 있었고, 이거는 신국, 원래 신의 도시,
도시국가 개념이다 보니까 이 city가 곧 그 폴리스 도시국가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게 신의 도시, 신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냥 신국이라고 하는 거죠. 신국과 혹은 시비타스 테리아, 이러한 테리아는 terrestrian, 이런 ET, extraterrestrian, 그 단어 기억나시죠? 이 earth를 말하는 겁니다. 지상. 이거는 지상의 국가, 즉 이거는 세속 국가를 말하는 거고, 세속 국가와 구분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속 국가와 신국, 이 두 국가를 갖다가 구분을 짓고, in the latter kingdom, 이러한 세속 국가에서는 sin, 이러한 종교적인 죄악이 predominate, 지배를 합니다. 압도합니다. Augustine sees the influence of church on the state as the only means to ensure that the laws of the land are made with reference to divine laws, allowing people to live in the civitas Dei.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간주합니다. 즉, 이 국가에 대하여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국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로만 가톨릭 교회가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서임권을 가지고 있고 그 국가의 행정을 어느 정도 단속하고 그게 신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유일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ensure, 보장할 수 있는 the laws of the land, 이 세속의 법률들이 바로 신법을 참조하여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결국 그대로 놔두면 이 세속적인 실정법은 자연법 사상, 정의,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기독교적인 원리 이런 걸 담아내질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약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신법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갖다가 교회가 이 세속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런 걸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Allowing people to live in the civitas Dei.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래서 이 실정법에 간섭을 하고 영향을 미쳐서 가급적 신법을 참조해서 실정법을 만들도록 하는 것, 이런 것만이 people, 사람들이 나중에 이러한 신국에서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신법을 참조해서 실정법이 만들어질 것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이거는 결국 이 교회의 권력이 세속 권력에 간섭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너무나도 황당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첨단적인 이론이었던 거죠. The presence of such just laws, 그와 같은 정당한 법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distinguish a state from a band of robbers, 하나의 국가를 바로 강도 집단, 도적 집단과 구분시켜 줍니다. 도적 집단과 이러한 그런 자연법의 원리, 정의의 원리를 담아낸 그러한 신법이 있는 그러한 조직과 뭐가 다르냐. 하나는 강도 집단이고 하나는 국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 법이 있느냐 없느냐, 정당한 법률이 있느냐 없느냐, 신법에 따른 이거에 따라서 강도 집단과 국가를 구분 지었다는 겁니다. Robbers and pirates, 강도들과 날강도들과 해적들은 join together under a leader, 하나의 리더, 휘하에서 결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steal from their neighbors, 그들의 이웃들로부터 무엇인가를 steal, 탈취합니다. 훔쳐갑니다. 훔치면 다행이에요. 칼로 짓이겨버리죠. 자, 그리고 the robbers may have rules, 이렇게 강도들도, 날강도들도 규율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they are not just rules, 그러한 규율들은 정당한 규율은 아닙니다. However, 그러나 Augustine further points out, 어거스틴은 한 걸음부터 나아가 심도 있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even in a simple civitas terrea. 심지어 simple 이렇게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civitas terrea 그러한 현실 세속 국가에서조차 the authority of the state 이 국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can ensure order 국가의 이 권위 이것이 바로 질서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through the rule of law 법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세속 국가에서조차 이 법치를 잘 활용하면 질서를 보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 당국이 법치를 통해서 질서를 보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he order is something we all have a reason to want.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갈망할 만한 나름대로의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것, 가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 질서는 우리가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무법, 무정부 이것보다는 악법이라도 차라리 존재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정글 상태를 면하려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just war 정당한 전쟁 이건 뭐냐. Augustine's emphasis on justice 이 어거스틴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다는 사실 어거스틴의 정의에 대한 이 강조는 물론 그 기원은 이 기독교 교리에 두고 있습니다만 기독교 교리 있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공자님 말씀과 유사한 기소불육 물시의 어인과 비슷한 말이 있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어쨌든 이웃이 원하는 것, 선한 것을 행하라.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 또한 어쨌든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정의에 대한 강조는 기원은 기독교 교리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apply to business war. 전쟁이라는 업무하면 희생이죠. 전쟁이라는 문제에도 그대로 또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while he believed all war to be evil. 그는 물론 모든 전쟁은 사악하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반면에 또한 to attack and plunder other states was unjust. 또한 멀쩡한 다른 국가를 갖다가 공격하고 약탈하는 것 이러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모든 전쟁은 사악하고 이웃나라 침범 공략은 부당하다라고 믿었던 반면에 he conceded 그는 인정했습니다. A just war fought for a just cause. 정당한 전쟁 그것도 정당한 명분 cause 이유 명분 이러한 것을 위하여 치루어진 정당한 전쟁 예컨대 defending the state against aggression 침략에 대항하여 국가를 수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당한 명분을 위해 치루어진 정당한 전쟁 이러한 것 아니면 또한 or to restore peace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치루어지는 정당한 전쟁 이런 거 외적 침략 방어 전쟁 평화 회복 전쟁 이러한 것들은 did exist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Though it should be embarked upon with regret and only as a last resort. 비록 그와 같은 이 정당한 전쟁은 마땅히 착수되어야만 하지만 그것도 regret 아주 유감스럽게 후회스럽게 마지못해서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이렇게 착수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당한 전쟁 이게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This conflict between secular and divine law 이와 같은 세속적인 법률과 실정법과 divine law 실정법 사이의 이 실정법 사이의 이와 같은 갈등 다르겠죠. canon law라고 하는 교회법과 당시에 이러한 세속 정부의 법률 이게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그리고 the attempt to reconcile the two 이 두 법규 사이를 갖다가 화해시키려는 이와 같은 시도 이러한 것은 began the power struggle 권력 투쟁을 태동시켰다. 권력 투쟁을 야기시켰다. 이때 이 began은 시작시켰다 하면 이상하죠 우리말로. 그래서 give rise to, caused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세요. Between church and state, 즉 교회와 세속국가 사이의 그러한 권력투쟁을 야기시켰다. 그와 같은 권력투쟁은 ran through the Middle Age, 중세를 통해 내내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4, 5세기서부터 14, 5세기까지 근 1000년 동안 계속 권력투쟁이 일어났죠. 그럼 여기 장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Augustine's vision of state. 어거스틴의 국가에 대한 비전. 이게 국가에 대한 비전인데 여기 뭐 이제 어떤 신국이 있죠. 그렇게 세속적인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비전, living according to Christian principles, 기독교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국가에 대한 그 어거스틴의 그러한 정치 어떤 법학적 이 비전, 이것은 outlined in his work City of God, 그의 신국론이라는 저서에서 윤곽이 잘 드러나 있다. In which 그 신국론에서 describ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man Empire and God's laws. 그는 로마 제국과 이 신법, 이 둘 사이의 관계, 이러한 것을 기술하였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다른 항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용 문구. Without justice,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an association of men, 인간의 결합, 인간의 결사, in the bond of law, 이 법적인 자, in the bond of law 했어요. 즉 여기 정의가 없다면,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정의라고 하는 건 법의 최고 이념이라고 그랬죠. 정의가 없으면 이와 같은 본드, 법이라고 하는 결속, 법의 결속 속에서 인간들끼리 모여있는 어떠한 조직 결사 형태, 즉 법의 구속을 받는 인간들의 어떤 결합 형태, 이것이 그 도시국가, 폴리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국가, 스테이트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cannot possibly continue, 지속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가 없으면, 문장이 좀 묘합니다. 정의가 없는 그러한 법적인 인간들의 결합 형태,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런 어떤 어소시에이션은 어떤 사회 조직 같은 거 말하겠죠. 그게 시든 읍이든 아니면은 군이든 도든 나라든 이 정의가 없는 인간의 결합 형태, 국가든 이러한 것은 존속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그 정의가 없는 법의 결속을 맺은 인간들의 그러한 결합 형태, 연합, 이러한 것은 깡패 집단이나 도적 집단이 되겠죠. 지들끼리 권리를 놓고 치고받을 것입니다.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속되지 않고 금방 침몰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검찰 쿠데타 건폭 정권도 아마 자체적으로 내분이 일어나고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몰락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을 요약하는 건데, states, 국가들,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have a ruler, 통치자가 있고, 뭐 그게 수상이든 대통령이든 왕이든 입헌군주국에서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그러한 입헌군주국의 어떤 그런 군주든지 간에 통치자가 있고, 그리고 통치자로 구성된 government, 정부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 속에는 입법, 사법, 행정 있죠. 대표적으로 행정권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있고, 그리고 법률, 이러한 것들이 있다. 국가는 다 이런 게 있죠. 상권이 분립되어 있고, 그러한 국가 수반이 있고, 정부가 있고, 그리고 관료 시스템이 있죠. 근데 얘네들이 governing, conduct and economy, 모든 그런 국가 시민들의 행동과 경제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경제를 갖다가 이 상권 분립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검찰
마피아, 이 폭력단체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상권 분립이 망가졌기 때문에 헌법 정신을 망각한 상태에서 국가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호는 바다를 평화롭게 항해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산으로 올라가거나 침몰해버리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 이런 게 이제 원래 국가의 모습인데, 그래서 states led by unjust rulers,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부당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되는 그런 국가들, 현재 대한민국, 이러한 폭력 집단, 마피아 집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함으로써 정권을 탈취한 이러한 폐악 집단에 의한 그러한 이 지배를 받는 이러한 국가들, 새로운 식민지, 이러한 국가들은 wage war on their neighbors, 그들의 주변 이웃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정부 수반이라는 작자가 자기 뜻에 따르지 않은, 즉 바이든 날리면 이걸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다 들었는데, 이 새끼인지 그 새끼인지 저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그 새끼가 하는 말들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그걸 갖다가 국가의 적, 반국가 세력이라고 운운하고 자빠졌는, 지금 우리가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웃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엉뚱한 대한민국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민주 시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 시민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부당하게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별짓거리를 다 하죠. to seize territory and resources,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territory, 영토, 영역, 그리고 resources, 자원들, 이러한 거를 장악하고자 그들의 이웃가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제 악독한 국가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러한 짓거리를 자행할 수 있는 국가가 누가 있을까요? 이러한 짓거리를 자행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죠.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못된 짓거리를 자행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소련, 옛날에 그 러시아, 제가 참을 수 없는 존재에 가보면 그거 강독해드리고 있는데, 그 러시아가 그 프라하 침공하는 거, 그거 아시죠? 어쨌든 제가 더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자, 다시 보면은 이제 이 부당한 통치자에 의해 통솔되는 이런 국가들은 주변의 이웃 국가들에게 전쟁을 선포해서 테리토리, 영토를 갖다가 장악하고 자원을 갖다가 수탈해 갑니다. 그 일본 제국주의가 그 일제가 대한민국을 강점했었던 그 사례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just be taken away, 이와 같이 정의가 탈취당하면, 정의가 없어지면 what a government, 이 정부, 현존하는 이 정부들은 정의가 없다면 그것은 이 커다란 날강도 집단, 이것이 아니면, 이거를 제외한다면 다른 무엇이겠는가? 다름 아닌 날강도 집단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 시민들은 끊임없이 정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구 꼴통 세뇌당한 개, 돼지들, 정말 플라나리아 같은 그런 종자들은 오히려 독재 정권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앞잡이가 돼서 마이크에다 대고 유튜브 방송에다 대고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Robbers band together under a leader. 이와 같은 날강도 집단들도 band together, 함께 결집합니다. under a leader, 한 리더 휘하에서. 이 조폭, 깡패, 두목, 손바닥에다 왕자 쏘는 이 휘하에서 이 날강도 집단이 규합을 합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have rules, 그들도 나름대로 규율이 있어요. for discipline, 여기서 그 discipline이라고 하는 것은 기강 확립,
그리고 징계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처벌하고 훈육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위한, 그리고 또 그들의 전리품을 갖다가 그들이 정권을 거머쥐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차지하겠습니까? 그냥 뭐 고속도로도 방향 틀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익산업, 이익사업 같은 거 거기 눈 돌리고 엉뚱한 놈 파견하고 별짓거리 다 하겠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가 멍들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지금 잘 살펴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그 전리품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 처먹기 위한 나름대로 그런 규율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놈들끼리의 그런 배분 비율 같은 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each band, 이와 같은 각각의 이 도적 집단은 has its own territory and steals from neighboring territories. 이들은 그 자신만의 영토, 영역, 그 검찰 마피아라고 하는 고유의 지배 세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토를 넘어서 자기네들의 전문 분야가 아닌 쥐뿔도 모르는 다른 행정 분야까지 문어발식으로 점령을 해서 국가의 모든 영역, 그 이웃한 그런, 여긴 사실상 영토 영역 이런 건데, 대한민국 상황과 맞물려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웃의 어떤 영토 영역,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는 모든 이러한 것 그런 것으로부터 steals, 강탈,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justice, 정의가 탈취당한 상태에서 무슨 정권이고 나발이고 뭐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도적 집단에 불과한데, 그 도적 집단에 항거하는 것만이 민주 시민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간단히 살펴봤는데 끝으로 여기 어거스틴 히포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은 이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스크 아라스라고 하는 지역, 알제리아 지역에 로마의 북쪽 노스아프리카, 로만 노스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은 to pagan father, 태어났는데 이교도 아버지와 기독교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틴 리터처, 라틴 문학을 갖다가 누굽니까? 마다우로스에게서 이렇게 마다우로스에서 이걸 공부했고, 그리고 레토릭, 수학을 갖다가 카르타고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케베로스 퍼지안 마니키언 릴리전, 그는 페르시아 마니교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interested in philosophy,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The works of Cicero, 키케로의 저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는 타가스테에서 교편을 잡았고, 칼사지에서도요. 1173년까지. 그리고 그때 그는 로마와 밀란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inspired, 감명을 받았습니다. Theologian Bishop Ambrose, 여기 누구죠? 여기 신학자이자 주교인 암브로제에 의해서. 그래서 그는 플라톤의 철학 사상을 탐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387년에 baptized,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는 ordained a priest, 이제 신부 이러한 프리스트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사제로 서품 받았습니다. 여기 사가스테에서 391년에 끝내 그는 히포에 정착하게 되었고, 지금의 보은 지역 알제리아에, 그리고 여기서 종교적인 공동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주교가 되었어요. 396년에.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자서전적인 고백론 이거 이외에도 그는 수많은 저서를 썼습니다. 이 시알로지, 신학에 관하여, 그리고 철학에 관하여. 그는 죽었습니다. 히포 지역이 이렇게 포위 점령된 상태, 그 동안에, 그것도 반달족에 의해서 430년에. 그의 핵심 저서들은 Free Will, 자유의지에 관하여, Confession, 고백론, Seed of State, 신국론, 이런 저서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자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정의가 탈취당하면 남아있는 현재 이 정권, 이건 강도들, 이 떼강도 집단, 대규모 떼강도 집단, 이것이 아니라면
다름 아닌 무엇이겠는가? 떼강도 집단 자체다라는 겁니다. 검찰, 마피아, 폭력 집단에게 정권을 빼앗긴 상태. 저는 그거 뭐 보수당, 야당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통치자가 그게 보수든 진보든 그러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